이게 있어서 육아가 훨씬 수월해졌다? 아기를 재우는 게 조금 더 편해졌다. 안녕하세요, 라토나예요. 오늘은 엄마들의 구원템 이거 없으면 저 육아 못했을 것 같아요. 바로 공갈 젖꼭지입니다. 제가 댓글들을 읽어보니까 공갈 젖꼭지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찌롱이는 한 50일 때부터 공갈 젖꼭지를 물었던 것 같아요. 그때 진짜 등 센서가 어마어마했어가지고 공갈 젖꼭지를 물릴까 말까라는 고민을 그때 되게 많이 했었던 상황이에요. 어른들이 공갈 젖꼭지 많이 물리면 이빨의 모양이 이상해진다, 애기 버릇이 나빠진다, 안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진짜 고민을 많이 하다가 너무 안 자니까 진짜 이걸 물면 잘까? 이래서 한번 물려봤더니 기절. 이걸 문다고 진짜 그냥 물어서 바로 기절하는 건 아니지만 이거는 정말 육아할 때 꼭 필요하겠구나 라는 생각도 들고, 이제는 찌롱이가 9개월에서 10개월 넘어가니까 이걸 어떻게 떼야 할까 이런 고민도 지금 되게 많이 되는 시기예요. 그래서 오늘은 공갈 젖꼭지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눠볼게요. 한마디로 말해서 이제 엄마들은 그 얘기 많이 해요. 공갈 셔틀 한다. 공갈 셔틀 한다는 게 공갈을 물리고 자면 되게 잘 자요. 근데 잠이 좀 깊게 들면 공갈이 이렇게 스르르 빠져요. 그러면 빠는 욕구가 충족이 안 되고 이러니까 막 우는 거예요. 진짜 엄마들이 막 달려가가지고 쪽쪽이를 딱 물려줘요. 그러면 다시 잠이 들어요. 그래서 공갈이 그만큼 아기들의 자는 거에 굉장히 많이 반영을 한다는 거를 셔틀을 하면서 알게 된 사실이고, 이게 없으면 밤잠, 낮잠, 징징댈 때, 배고플 때 그때 어떻게 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공갈 젖꼭지는 진짜 육아의 필수템인 것 같습니다. 공갈 젖꼭지도 연령에 따라 나뉘는 거 아세요? 1개월에서 4개월, 6개월에서 12개월 단위로 다 쪼개져요. 브랜드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왜냐하면 아기의 구강 구조는 계속 변화하고 이빨도 계속 나고 있고 빠는 힘도 더 세지기도 하고 이렇기 때문에 신생아 때 물렸던 공갈 젖꼭지를 12개월 때까지 계속 문다. 그러면 아기가 오히려 더 공갈 젖꼭지를 불편해할 수도 있고요. 실리콘 재질이니까 아기가 이빨이 나고 계속 물면서 실리콘 자체에 상처가 나요. 그러면 거기에 이제 세균이 침투가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세균을 그대로 아기가 먹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공갈 젖꼭지뿐만이 아니라 일반 젖병의 젖꼭지도 3개월에 한 번은 바꿔달라는 권장을 하고 있어요. 어떤 아기들은 특정 브랜드의 공갈 젖꼭지만 물어요. 공갈을 가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들었던 어떤 엄마들은 공갈을 물었대요. 물었는데 그러니까 정말 순간 뱉는 거를 봤다는 거예요. 진짜 이거 공갈을 물려줄 수가 없대요. 언제 어디서 뱉어낼지 모르니까 막 옆으로 이렇게 뱉어지는 것도 아니고 진짜 뱉으면 쭉 해서 뚝 떨어진다는 거죠. 그때는 이제 찌롱이가 너무 어렸을 때라서 뭐 애가 그렇게 공갈을 뱉어 막. 근데 제가 이제 찌롱이를 키우다 보니까 애기들이 이렇게 뱉는 힘들이 되게 나날이 가면 갈수록 이렇게 발전을 해요. 투 하고 뱉는데 저기 날아가 있는 거예요. 근데 놀라웠던 건 어느 날 밤에 잠을 자고 있는데 제가 이제 찌롱이 옆에 자고 있었어요. 공갈이 이제 떨어진 거예요. 잠이 깊게 들어서. 저는 그때 이제 잠이 깊게 들지 않아서 실눈을 뜨고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손을 이렇게 눈을 감은 상태에서 더듬 거리더니 공갈이 딱 잡힌 거예요. 입에 넣고 다시 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가 되면은 스스로 공갈을 물 줄 아는 아기가 되기 때문에 엄마의 공갈 셔틀도 조금 적어지죠. 공갈을 잘 물어주는 아기는 정말 너무너무 감사하지만, 공갈을 안 문다고 해서 나쁜 아기는 아니에요. 아기가 그런 것들을 싫어하는 것 뿐이지 어쨌든 다른 빠는 욕구를 채워줄 만한 것들을 찾더라고요, 스스로. 근데 이제 손을 빠는 아기들이 있기는 한데 치과 의사들은 오히려 손을 빠는 것보다 공갈을 빠는 게 더 낫다라고 얘기해요. 공갈은 떼면은 그만이지만 손을 빠는 습관은 고치기가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손을 빠는 것보다는 공갈이라든지 다른 빨 것들을 대체를 해주는 게 더 좋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공갈 같은 경우는 너무 일찍 물리지 말아라라는 경우가 있어요. 생후 4주 이후부터 물리라라고 얘기를 하는 건 아기의 유두 혼동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엄마 젖꼭지인지 이게 공갈 젖꼭지인지, 엄마의 냄새만으로 엄마의 젖꼭지를 찾는 것도 있지만 빠는 욕구가 가장 기본적인 베이스이기 때문에 이거 자체를 구분을 하기가 어려운 시기래요. 공갈 젖꼭지는 띄기도 어렵지만 시작하는 시기도 되게 중요하다라는 거.
의사들 같은 경우는 아기의 치아가 온전히 나는 시기 24개월쯤에는 떼주면 좋다라고 하는데 사실 초등학교 애들 막 뛰어다니고 이러는데 애들 공갈젖꼭지 물고 다니는 애들 없잖아요. 때가 되면 자연스럽게 빠는 욕구가 없어지고 빠는 욕구 자체가 충족이 되면은 자연스럽게 떼지는 게 공갈젖꼭지라고 해요. 억지로 공갈젖꼭지를 떼려고 아기를 심하게 울리는 것보다는 아기가 스스로 공갈젖꼭지 안녕? 이라고 할 때까지 조금 기다려주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공갈젖꼭지 떼는 방법으로 되게 많아요. 매일 밤마다 공갈젖꼭지한테 인사를 하는 거예요. 안녕? 공갈젖꼭지 안녕? 쪽쪽이 안녕? 뭐 이렇게 인사를 시킨다거나 정말 필요할 때만 사용을 해주고 다른 때에는 그냥 최대한 다른 방법으로 아기를 달래준다거나 찬찬히 이렇게 떼주는 방법을 택하는 것도 좋다라고 하니까 아기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 보내고 안녕을 잘할 줄 아는 아기면 그냥 자연스럽게 뗄 때까지 기다려주면 되는 거고요. 그때도 안 될 것 같다 그러면 이제 공갈젖꼭지랑은 안녕해야 돼 이러면서 앞에서 훅 찔러버리신대요. 떼는 방법은 사실 아기의 성향에 맞춰서 떼주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좀 사용을 하고 있는 공갈젖꼭지를 좀 소개해 드릴게요. 공갈젖꼭지뿐만이 아니라 공갈젖꼭지를 밖에 가지고 나갔을 때 꿀템들